네, 반갑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하락 출발했었던 시장이 조금씩 진영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낙폭은 크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자, 수급 주체는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도세를 점점 줄여갈 것이다, 진정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지난번 서킷하고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서킷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제 그런 재료들은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 침체 아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씩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와주고 낙폭이 회복이 되게 되면 계좌 상황이 아침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괜찮아졌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여전히 마이너스는 크지만 최대한 줄이는 걸로 목표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섞일 때와 좀 다른 거 시장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매수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볼 거고요. 개별주, 중소형주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방어주 쪽은 선방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낙폭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의 좀 다른 점이 되겠죠.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하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은 오늘 25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어요. 258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600포인트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개파락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점에서 진정세를 보여주고 수급이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만 있다라면 2650 다시 이 자리를 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지지 포인트는 일단은 지난번 서킷 때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계단 상황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전자나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그래도 서킷 때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수준은 아닐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여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자, 지금 상황 보시면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진행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과매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됐고요. 쭉 올라오다가 과매수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살짝 완급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매도는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도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관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낙폭의 기울기를 조금 좁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이제는 매도세로 가는 부분들이 좀 진영세를 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RSI 지표가 지금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밑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만 잘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뭐 조금 오늘은 아프겠죠. 그렇지만 반등을 연결시켰을 때 좋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에 서킷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더라도 보세요. 지난번 서킷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면서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반등이 나가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즉 2700에서 2650 요 라인 구간대까지 안 되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작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난번 서킷은 매수의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이번 하락은 서킷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조정으로 치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뭐 사볼 만한 종목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매수를 요즘에도 뭐 계속 떨어질 때마다 더 사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주가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 자꾸 사는 거는 저점에 사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조정받으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이 매수를 많이 확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가 반등 나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을 땡겨 올리려면 일단 중요한 건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에 또는 코스피 중심에 반등이 먼저 나가고 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개별주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대형주가 떨어져 있으면 주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약간 진정세를 보이다가 기관 쪽은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제부터 나타난 그 매도
양상인데 굉장히 얄미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어디선가 소스를 가지고서 이런 주가 변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오후에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일 올라간다 보시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오후 돼봐야 돼 하는 상황이고요. 매도 포지션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래도 뭐 한 5천억 정도, 네, 많으면 한 6천억 정도까지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기관들은 여기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늘어나도 어차피 마찬가지 5천억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합쳐가지고 오늘 한 1조 원 정도 순 매도 양상을 맥시멈으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가 2.6입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반등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빨간색 들어와 있는데 물론 양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봉 크게 만들어졌죠. 자,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고 나서 양봉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돼요. 이게 떨어졌다가 그냥 그대로 더 박살나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양봉을 치고 올라오게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은행주는 조금 밀리네요. 요거는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이 좀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아침에는 좀 그래도 잘 버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다른 쪽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즉 이쪽이라는 것은 그때 보니까 안 들리는데 영상 안 보는데 이쪽 저쪽 하지 마세요. 네, 이쪽이라는 것은 방어주, 금융주를 제외한 그 외에 다른 종목, 반도체, 바이오, 뭐 2차전지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은행주들은 좀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죠. 네, 빨간색 양봉들 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양봉이 오후에 힘을 좀 받게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뭐 조선이나 이런 섹터들도 다 괜찮고, 또 특히 이제 한국전력, KTNG, 또 LG 이런 애들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죠. 네, 방어주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살펴보시면 대형주 쪽,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으로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좀 진행되면 괜찮을 수 있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대형주가 안 좋게 나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올라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의 영향을 그냥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라인 때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 기가 찰 것 같은데요. 네, 등락 현황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보다 나아졌어요. 아까는 막 40개 그랬는데 거래소 쪽에서 지금 65개, 66개 상승입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848개 하락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34개 상승에 150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00개가 채 안 된 종목이 하락이죠. 자, 이런 포인트는 우리 서킷 때도 만났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때도 200개가 채 안 된 종목이 하락이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200개가 채 안 되는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서킷 때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폭이 그때보다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상승률 먼저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보면 이제 빅스 지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상승한 종목들은 다 대부분이 이제 시총이 좀 작아요. 네,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라서 시장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31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ETF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고 나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네, 10개 조금 넘으려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상승 포인트가 되게 작아요. 0.5%. 아까는 0.3, 0.2 막 이랬는데 좀 올라온 겁니다. 좀 올라와서 0.5예요. 자, 하락률 볼게요. 아까는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5%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낙폭이 있는 것들도 여기도 ETF가 대부분이고요. 대신에 촘촘하게 박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95. 이것도 하락 포인트 조금 내려갔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현재 봤을 때 한 4.5 정도, 마이너스 4.5 정도
나온다. 마이너스 5%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계좌 상황 들여다보니까 2.5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계좌도 2.5에서 한 3% 정도 수준일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마이너스 4.5, 5%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킷 때에 비하면은 괜찮죠. 왜냐면 지난번 서킷 때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씩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막 그냥 한 8%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 팔겠죠.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SDI, 삼성전기 뭐 등등 다 팔고 있습니다. 매수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2차전지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지주사 이런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유한양행도 오늘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LG전자, 그 다음에 HD 일렉트릭,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매수는 좀 약하고요. 매도가 좀 강한데, 매도는 어디로 집중되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수를 떨구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반도체 쪽이 아무리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부분들만 팔 수는 없죠. 왜냐면 팔려면 반도체 종목도 다 팔아야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 요것은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떨구고 내려가겠다. 또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쪽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쪽을 좀 피해가겠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요. 네, 현대차 EUB, 뭐 기아 등등등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을 사기 위해서 금을 팔았습니다. 금을 팔고 주식을 살려고 했더니 이게 계좌가 달라가지고 그것이 이거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주식을 좀 사보려고요. 금요일날 사고 이제 월급날 다음 주에 월급 또 나오잖아요. 그냥 월급 종목을 또 주식 매수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은 주식을 사도 괜찮은 위치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유연성 있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죠. 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돈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매수를 못해서 저는 매도가 중간에 있거나 그럴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흐름이 더 좋아지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사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가 바닥에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난번 서킷 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수하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나 지난번에 매수 못했어요. 서킷 때 매수 못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이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또다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이 구간대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킷 때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몰아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 판단 듭니다.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좌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분위기가 나쁘고 우울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지난번에 비하면 좋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연결되고 진행이 되면 횡보가 나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진행이 돼버린다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기가 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작년 요맘때 주가가 이제 또 떨어졌었잖아요.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고 나서 연말까지 주가가 신나게 올려줬던 거 요거 기억하시면 아마 연말 랠리를 위한 어떤 빌드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연말에 주가를 많이 올리려면 주식을 또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여러분들이 쫄아서 도망치면은 아마 후회를 조만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저점은 지금이다라고 딱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어떤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나 경기 침체 위험이나 이런 것들 또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서히 올라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셔도 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약간 변화가 좀 이상하니까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고요. 자, 주말에 실업률이라든지 다음 주에 경제지표 또 CPI 지표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죠. 만기일도 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또 추석 명절에는
그 FOMC 통해 가지고 금리 결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침착하게 천천히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주가 떨어진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잘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추가 매수 더하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 최근에 계속 매수하셔서 더 샀어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요. 네, 그래서 괜히 고점에 물려서 나는 또 손해 중이에요. 뭐 손실 중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시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 부분들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바뀌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로 네,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자, 마치고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